문 대통령 대화 운전대 논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북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 운전대에 앉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그때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또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북 관계에서도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현정님. 네. 그래도 저 때는 지금 생각하면 분위기 좋았을 때입니다. 지금에 비하면요. 그런데 네. 과연 운전석에 계속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운전석에 후발적으로 앉으려면 뭔가 운전자로서의 어떤 뭔가 무기가 좀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자, 지금 북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과연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운전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것도 가지기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운전석 앉아도 다른 차 타고 가버리면 됩니다. 다른 차 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운전자론 자체가 한반도에서 상당히 어떤 면좀 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지 않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해 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화해 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보면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어차피 당신들이 자꾸 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성공단 다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자꾸 한다고 하니까 뭐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서 대화해 보셨으니까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보면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가라는 데 대한 또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너무나 어떤 자기 어떤 그 지지자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지향성만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밀리고 있는 국면.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문제도 이미 지난 대선 때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밀리고 갑자기 또 긴급 배치를 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떠면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엄중하고 예전과 같은 즉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14공동서 이런 프레임 갖고는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이제 최고 수준의 응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이제 판이 바뀌었다. 게임이 룰이 바뀌었다. 엄중한 상황이다. 저희들이 지금 목이 아프도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미 정상 간의 대화 통화가 아니라 왜 NSC 맥마스터와 또 우리 정 실장 간의 대화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전화 통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계신 참모진들을 교체할 시기가 아닌가. 특히 외교안보. 교체요? 그럼요. 지금 굉장히 100일 좀 같진 않는데요. 100일 지나서도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위기 상황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 전략가가 있습니까? 전략가. 군인 출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군비 감축하시는 분이요? 그분 그 외에는 군인들도 없고 학자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 정 실장님도 통상을 주로 하시던 분이고 외교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엇박자를 이제 막 배워가는 단계잖아요. 프로들이 와서 이거는 뭐 부정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아니라 진짜 프로들이 와서 백전노장들이 풀어가야 우리 뭐 전 차장님처럼 경험 많은 분들 쓴맛 단맛 다 보신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건데 막 배워가는 분들이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다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지금 글쎄요. 지금 왜 대통령끼리는 없고 뭐 비서끼리 통화가 있느냐? 그건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니까 뺐다는 거밖에 지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꾸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가서 우리 군을 야단쳤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국방비 이제까지 뭐 했냐? 뭐 했냐고 그죠? 그 뭐 했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럼 군이 살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군도 지금 딱 잡아가지고 나는 너를 믿는다. 국정원 가서 나는 너를 믿는다. 참수작전 해라. 이렇게 해야 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진짜 말로 게임 체인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판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끌려갑니다. 상황에. 그러니까 판을 바꾸려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신기 일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 위주로 갔던 쭉 한 100일 동안 한 정책이 계속 엇박자,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꿈을 품고
비전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해봤는데 현실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지 않습니까? 네. 현실이 이렇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법이 뭐냐? 그걸 빨리 사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참모로 끌어들이고 그 정책으로 가야죠.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종속 변수로 끌려가면서 예. 터덜터덜하게 되죠. 운전대에 앉으려면은 자기 계획하고 현실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큰 위기입니다. 이정훈 의원이 언급하신 최고의 전문가 전옥현 차장.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운전자론을 가지고 예. 뭐 이 국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핵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 통일 문제가 됐든 네. 한반도의 최고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운전석에 앉아서 지휘를 하는 건 맞다. 맞다. 그러나 운전자의 가장 큰 책임과 역량, 능력은 뭐냐? 예. 사고의 위험을 잘 알아내야 돼요. 사고의 어디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 내가 속도를 조절해야 될지 예. 또 아니면 속도만 조정하고 안 되면 예. 어디서 쉬었다가 예. 다시 가야 될지 요거를 아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론에 맞는 우리의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조금 전에도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 예. 청와대 북핵 저지 위해서 모든 외교적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모든 그게 방안. 외교적이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최고의 응징 방안을 강구해라 네. 했거든요. 예. 최고의 응징 방안하고 모든 외교적 방안하고는 상충돼요. 아, 엇박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 말씀에 맞게 예. 최고의 응징이 뭔지에 맞게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지 네. 대통령께서는 최고의 응징 방안을 강구라 지시를 하셨는데 네. 모든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러면 국민들한테도 혼선이 생기고 예. 미국이나 일본, 중국, 북한 모든 당사자들한테도 예.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아. 우리가 운전자론을 현실과 이론에 맞게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운전자론이 살아나려면 예. 이런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어디서 스톱을 하고 예. 어디서 좀 졸면 쉬었다 가라고 하잖아요. 예. 예. 크게 써 있잖아요, 고속도로에는. 예. 그런 우리가 어디서 좀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한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략의 강약 예. 또 전략의 어떤 완급을 예. 가려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운전자론이 끝까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의 의상과 능력이 예.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묻고 싶은데요.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김정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실 아버지 때는 2번 핵실험을 했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4번째죠. 오늘까지 합치면. 정말 폭주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워싱턴에서 날아와서 제발 좀 대화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지금 워싱턴과 평양은 우리가 모르는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뭔가 지금 또 해왔다는 게 또 한번 드러난 네.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대통령의 운전자론에서 볼 때 아마 대통령이 운전해서 가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평양 역일 것이고 네. 거기서 미팅하고 싶은 사람은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서 네. 뭔가 가야 할 목표가 평양도 아니고 네. 우리 대통령이 말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김정은 패싱이 아니겠는가. 예. 김정은 은 패싱. 지켜가야 된다. 왜냐하면 핵보유국의 위치까지 왔으니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을 억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만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는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사이에도 어느 네. 정도 교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서는 현 시점에 와서 지금까지 정부가 출연해서 남북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 것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잘한 겁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제 2단계에 와서까지 우리가 뭔가 남북 관계 대화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태도 변화 시점에 턴할 수 있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김정은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당신과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대화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종 의원. 네. 오늘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 들어보면 대화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옥현 차장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외교적 수단, 그래서 아직까지 외교 쪽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주가 바뀌면 내일이나 모레 계속 청와대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끈을 계속 잡고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게임 류로 바뀌었으니까 강경책으로 좀
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강경책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도 얼마 전에 좀 10월쯤 되면 좀 뭔가 대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국회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남북 교류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안전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내가 뭘 개발하면 이걸 뭔가 와서 한다는 위협을 느낀다라면 안 하죠. 그렇지만 항상 막아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북한은 그냥 질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이야기했던 뭔가 우리도 군사 행동을 하자. 즉 군사 공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동해에 쏴서 평양 근처로 건너서 서해에 떨어지는 뭐 그런 식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북한도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액션이 필요한 단계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도 정말 위협이 될 수 있는, 즉 우리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9월 첫 주말 김정은은 핵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한반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이 고민 청와대에서 지금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